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해외건설 도급계약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율촌 국제분쟁해결팀 그리고 해외건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해외 건설 관련된 각종 계약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바로 건설 일을 시작하게 돼서 바로 해외 건설 도급 계약을 검토하고 또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계약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내용이 익숙해지고 또 뭐 좀 활용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데 그거를 조금 단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강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해외 건설 도급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세부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해외 건설 도급 계약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시면 일단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계약 조건만 해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이렇게 나눠지고 또 그 조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계약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꼭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렵다. 계약이라는 게 변호사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 변호사들이 좀 어떻게 좀 잘 알아듣게 하고 좋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제가 하는 일을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계약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건설 도급 계약이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라고 물으시면 결국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약속이고요. 시공사로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어떤 공사 목적물을 지어주겠다, 시공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그 공사 목적물을 지어줬을 때 나는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해외 건설 도급 계약의 그 핵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급 계약 조건이 뭐 100페이지일 수도 있고 사실 200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덜어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약속을 중심으로 서로 좀 더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대금 지급을 쉽고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조건들이 들어있는 것이 해외 건설 도급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외 건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해외 건설 도급 계약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 이런 조건이고 이게 꼭 들어가는구나 라면서 이제 조금씩 그 계약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각종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뭐 사회 상규에 반하는 그런 치명적인 좋지 않은 계약서도 있습니다만 계약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어떤 좋은 또는 나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진행하는 공사, 내가 지급받아야 할 그 대금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그 건설 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대하고 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도급 계약을
대하실 때에 일단 분량이 많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저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쉽게 접근하셔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면, 이 계약이 좋은 조건인지 검토를 하신다면 항상 내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바와 필요한 조건들이 거기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서두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종 표준 계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FIDIC 계약이 있겠죠. 네, FIDIC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세계 컨설팅 엔지니어링 협회라고 불리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건설 도급 계약입니다. 표준 건설 도급 계약이죠. 그래서 해외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상의 어떤 뭐 공사 조건 일반 조건도 있고 특수 조건도 있고 뭐 건산법도 있고 국가개혁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계약적인 절차라든지 계약의 내용을 다 규율을 하고 있지만 해외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고 초기에는 계약 조건을 이제 그냥 개별 발주자와 개별 시공사 간의 합의로서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산만하고 누군가는 이제 빠뜨린 계약 조건으로 의해서 부당한 이제 처우를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FIDIC이라는 기관에서 표준 계약처럼 이렇게 건설 공사에 쓰이는 도급 계약을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FIDIC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FIDIC에 무슨 계약이 있는데라고 생각할 때 올릴 수 있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IDIC에서는 이렇게 애칭처럼 색깔로 각 계약에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북, FIDIC 레드북을 쓴다, 뭐 이번 공사에서 FIDIC 레드북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레드북은 뭐냐면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설명 안에 이게 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약 조건이고요. Conditions of Contract이고 for Co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 계약 조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빌딩이나 엔지니어 웍스에 들어가는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자꾸 시공을 강조하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옐로우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옐로우북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 Bu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빌드니까 디자인, 설계도 하고 빌드, 시공도 하는 계약에 관한 조건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버북을 보시면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EPC도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구매하고 시공을 모두 하는 그다음 Turnkey Project, 가 어떤 뜻인지도 이제 상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키를 돌릴 때까지 시공자한테 모든 리스크가 남아있는 턴키니까요. 그러니까 열쇠를 돌린다는 의미에서 그때까지 모든 리스크가 시공자에게 남아있는 이제 이런 계약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공사를 수행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계약 조건을 FIDIC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핑크북도 있고 핑크북은 이제 해외 금융 원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쓰이는 핑크북도 있고 그린북도 있고 이건 short form of contract이죠. 그다음에 블루북도 있고 화이트북도 있고 골드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게 나왔을 때 이게 그 계약이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FIDIC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중동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F가 들어오는 공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이 FIDIC 계약 조건들은 그 내용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에게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공자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좀 합리적이다. 우리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좋은 조건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17년에는 개정판이 나왔습니다.